안녕하십니까,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급하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환자분들을 보는데 오늘 오전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세 분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안 오셨던 분들인데 왜 요새 이제 내원을 이렇게 못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침 맞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하루에 오전에 세 분이나 똑같은 말씀을, 그것도 같은 병원이 아니고 여러 병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침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나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침 맞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 아니면은 침 치료 그 효과 없으니까 본인 병원에 있는 이러이러한 치료들을 시행하세요 라고 하셨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침 치료에 대한 부작용들을 언급하면서 뭐 감염이라든지 기흉이라든지 이런 위험성들을 언급하면서 침 치료를 시행하지 말고 특히나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시행하세요 라고 전해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는 사실 이제 건너서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특히나 한의학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좀 오해해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전해 주시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침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침 맞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침 치료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부작용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 치료가 실제로 안전한 것인지, 병원에서 침 맞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맞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시술을 시행할 때 뭐 각종 주사 치료도 그렇고 똑같은 동일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늘을 이용해서 몸 안에 들어가는 치료를 시행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클린 니들 트리트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제 CNT라고 하는데요, 침 치료도 그렇고 주사 치료도 그렇고 다 바늘을 이용해서 몸 안에 들어갈 때는 감염이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후 처치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구에 대한 관리입니다. 침도 그렇고 주사기도 그렇고 도구가 감염이 돼 있으면 몸 안에 넣었을 때 감염, 염증이 퍼질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멸균 관리를 잘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술자에 대한 감염 관리입니다. 우리 시술자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는지, 소독 관리를 잘 시행을 했는지, 아니면 뭐 글러브를 착용하고 하는지, 뭐 이러한 시술자에 대한 멸균 관리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시술에 대한 또 문제도 있겠죠. 시술, 특히나 전후의 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술을 하는 부분에 전 소독을 잘 시행을 했는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었는지, 시술 이후에 또 소독을 또 잘 시행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CNT의 범위에는 벗어나지만 환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사후 관리의 측면도 있습니다. 침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더러운 게 묻지는 않았는지, 탕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수영장 가지 않았는지, 운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땀 흘리고 운동을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후 관리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감염이 발생할 이제 확률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늘로 들어가는 시술, 한의사가 시행하는 침 시술이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주사기를 이용한 시술이나 똑같은 바늘을 이용해서 몸 안에 들어가는 니들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성은 동일한 부분에 자입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똑같습니다. 한의사가 시행할 때는 갑자기 뭐 손도 안 씻고 와서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불에 달궈가지고 여러 번 재활용을 한다든지, 혀로 이렇게 침을 묻혀서 시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멸균에 대한 감염 관리는 똑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침 치료나 양방에서 시행하는 시술이나 똑같은 부위에 들어간다면 감염이 발생할 위험은 똑같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일반적인 침치료랑 주사요법을 비교하면서 침치료가 더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치료는 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요 침인데요, 요걸 이제 일회용 호침이라고 부릅니다. 일회용 호침. 호자는 이제 머리카락 호자를 써가지고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라다는 이제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주사기를 보면 요 앞에 요 니들이 있잖아요. 요 니들을 봤을 때는 일반적인 호침이 주사기 니들보다 훨씬 더 가느다랗습니다. 어떤 특정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손상을 일으킬 확률이 침치료가 훨씬 더 적은 것이죠. 또한 도구의 차이가 또 뭐가 있냐면요, 요 침치료는 얇은 대신에 끝을 굉장히 뭉툭하게 만들어 놨어요.
뭉툭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각종 혈관이나 신경과 같은 중요한 구조물들에 대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혈자리 자극만 시행을 하기 위해서 끝은 뭉툭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주사기를 보면 안쪽으로 진입을 하는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날카롭게 끝을 깎아 놓았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부위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근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손상을 미칠 수 있는 그 확률은 주사기가 침 도구보다는 더 큰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측면이 있냐면, 일반적인 침 치료는 물리적인 자극만 주는 데 비해서 주사기 치료는 이 안쪽으로 물리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화학적인 약액을 주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액이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는 그런 한 가지의 측면이 더 존재하게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병원으로 이송될 때 약액에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병원 내에 보관을 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약액을 혼합을 해서 이제 주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혼합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침 치료보다는 주사 치료가 감염 관리에 더욱더 주의해야 되고, 감염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주사 치료를 시행했을 때 나오는 각종 감염에 대한 뉴스들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간염이 어떻게 전파됐다, 뭐 이런 사례도 있었었고, 척추 주변으로 이제 경막의 공간에다가 주사를 시행했을 때 감염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다라고 이런 이제 보고들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그게 척추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이 집어넣는 시술이거든요. 하지만 경막의 주사 같은 것을 시행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0.0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염 관리만 잘 시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주사 치료보다는 침 치료는 더욱더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만 주고 깊숙이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 치료는 0.01%보다도 훨씬 더 작은 확률의 부작용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방에서는 주사기로 시행하는 시술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약침 치료가 있죠. 약침 치료는 똑같이 주사기에 약액을 담아가지고 주입을 하는 시술이거든요. 때문에 약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양방의원에서 시행하는 주사기 시술하고 감염에 대한 위험성은 똑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방에서 하는 약침 치료라고 더 부작용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약침 치료라든지 주사기로 사용하는 치료 자체가 양방이든 한방이든 똑같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감염 관리만 잘 시행을 한다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침 치료는 약침 치료는 주사기 치료보다 약액이 주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더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가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 우리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침구과 전문의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학생들을 가끔 가르치는 입장에도 있기 때문에 침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큰 규모의 연구, 임상 연구를 시행을 하더라도 환자분들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적습니다. 임상 연구를 시행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가끔 보고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을 보면은 시술 중에 생기는 어떤 통증, 모세혈관을 건드려서 나타나는 작은 출혈, 아니면 작은 출혈 때문에 생기는 멍,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경우는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침치료는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논문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치한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펀메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각종 의학 논문들을 다 검색해보는 의학 논문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이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침치료와 안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조합을 해서 검색을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보았을 때 처음부터 나오는 3개의 논문만 지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서대로 1, 2, 3번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연구는 뭐냐면 침치료를 편두통 환자들한테 시행을 했던 거예요. 편두통 환자분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효과 측면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지 않고 안전성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침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이다. 편두통 환자분들한테 침치료는 안전한 치료이다. 이렇게 여기 언급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퇴행성 골관절염, 특히나 무릎의 골관절염 환자분들한테 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언급은 뭐냐면 양약 먹는 거 있죠. 진통소염제를 먹는 것보다 침 치료가 부작용에 대한 발생 빈도가 더욱더 적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보다 더 안전한 치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원발성 무월경, 여성분들 이제 월경이 잘 발생하지 않는 환자분들한테 침 치료를 시행을 해봤더니 이것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뭐냐면요,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통틀어서 또 보고를 하는 이 리뷰 논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안전한 치료다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 치료를 시행했을 때 중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0이냐? 0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침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늘 있는 것이죠. 모든 침수적인 치료,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는 치료들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 굉장히 적다 뿐이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가지 논문을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아산병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구를 시행을 한 것이고요. 특히나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나 침 맞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연구를 진행을 해본 겁니다. 침 치료를 시행했을 때 연부조직염, 연조직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괴사성 근막염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골염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중환자실까지 입원한 경력도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요, 침 맞고 우리 부작용이 생겨서 왔어요 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117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침 맞고 발생한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분들은 4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나머지 환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보니까 침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침 치료와의 연관관계가 별로 없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48명만이 침 치료로 인해서 감염성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것은 이제 침 치료를 시행했을 때 기흉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확률은 1174명 중에 10케이스에서만 기흉이 발생을 했다. 침 치료로 인해서 물리적인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침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침 치료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입니다. 대부분 수천 명,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침 치료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경미한 부작용, 우리 통증이나 각종 출혈이나 아니면 멍 정도의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확률이 0.01%인데 일반적인 침 치료, 우리 주입을 하지 않은 침 치료의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보다 더 낮은 확률의 부작용이 발생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침 치료는 이렇게 굉장히 안전하고 금액 대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치료입니다. 여러분들 부작용에 대한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한의원이나 한방 의료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침치료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